고창 남계마을 주민들이 마을 인근 축사 신축 계획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축사가 들어서는 지역은 다른 지자체 관할이어서 행정적 제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축협이 운영하는 대형 매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김제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상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전북도민 6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전주 시내 노래방과 관련된 확진자로 파악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LH 전북본부 등에서 확보한 압수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북도민 6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전주 시내 노래방과 관련된 확진자로 파악돼 누적 감염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노래방에는 전북 지역 모 기계업체 직원들이 최근 방문했습니다. 이 밖에 전주 지역 2명의 확진자는 각각 익산시 한방병원 입원자와 전북 지역 대학생입니다. 전북 지역의 65세 이상 대상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2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전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은 전북 지역 65세 이상 병원시설 입소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자는 모두 2만 8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16,700여 명이 접종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병원은 2주 이내 자체 접종을 실시하고 요양시설은 6주 이내에 방문 접종과 보건소 내소 접종을 받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루아침에 마을 앞에 축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창군 남계마을 주민들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해당 축사가 들어설 지역이 다른 지자체의 관할이라 이를 행정적으로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광 법성포로 향하는 와탄천 지류에 있는 고창 남계마을입니다. 마을 곳곳에 축사 건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인근에 대규모 축사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막 이걸 이렇게 이 측량을 하고 막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사 질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하란 거라니까 그날.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 뭐 추면은 막 2m 높인다 그랬어. 2m 높여서 축사를 찌면 어차피 운동내하고 그냥 맞바람 그냥 막 마주 들어가는 거야 절로. 축사 허가가 난 지역은 행정구역상 영광군입니다. 영광군 가축 사육 제한 조례에 따르면 마을과 200m 떨어진 곳에 축사를 지을 수 있어 해당 축사가 들어오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축사 허가 거리가 500m인 고창군 관점에서 보면 들어설 수 없는 범위 안에 축사가 들어서는 겁니다. 지난 2019년 고창군은 영광군에 해당 지역이 가축 사육 제한 지역이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결국 축사는 허가가 났습니다. 이 사실을 안 주민들은 고창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 입장을 대변하지 않았다며 군청 앞까지 찾아와 항의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그제서야 고창군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원고의 적격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함께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시일에 맞춰서 준비를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하지만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경계를 두고 벌어진 사안이라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 환경단체는 지자체 간 축사 경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관계 법령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불필요한 갈등 그리고 애꿎은 주민들이 계속 피해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창군은 행정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등 전북도와 협조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아침에 마을 앞에 축사가 들어서게 될 위기에 놓인 주민들은 이를 해결해 주겠다는 고창군의 약속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전북경찰청이 압수품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팀은 지난 22일 압수수색을 통해 LH 전북본부 등에서 확보한 사건 관계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증거물의 구체적인 종류나 숫자는 밝히지 않으면서도 압수품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LH 직원 등 2명을 부패 방지 등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 조사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일 치러지는 김제시 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이달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무산됐습니다. 김제 시민의 신문과 김제신문이 공동 주최할 계획이었던 토론회는 무소속 김성배, 문병선 후보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초 참여 의사를 밝혔던 더불어민주당 김승일 후보가 불참을 통보했고 무소속 최훈 후보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무산됐다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정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정책 추진 등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지만 그 이후 논의는 사그라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핵심 과제로 지역균형 뉴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참여정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모토로 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국가균형발전 논의가 멈춘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논의에서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전북도로서는 냉가슴 앓기만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전북도는 국가정책에서 소외됐고 전북 출신 인사들도 외면받아왔습니다. 실제 100대 국정과제에 16건이 반영됐고 국가 예산도 2018년 6조 5천억 원에서 2021년 8조 2천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무장관 이야기를 들었던 전북도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도내 출신 장차관급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19명에 달했고 공공기관장까지 합하면 3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전북 지역은 여전히 정치 경제적으로 변방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담론을 꺼내기에도 부담이라는 것이 공직자들의 설명입니다.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였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확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선거 결과에 구체적인 명문화 조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 등에서 여야 가리지 않는 주요 대선 공약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의 외식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제에는 축협이 운영하는 대형 매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거리로 나선 자영업자들. 지역 내 축협 앞에 멈춰서더니 분통을 터뜨립니다. 자영업자 죽이는 축협을 우리는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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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축협은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김제의 자연녹지 지역에 근린 생활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축구장 1개보다 조금 큰 면적의 3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음식점을 운영하려다 보니 지역 외식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구멍가게 옆에 지금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대형 매장이 생기는 거나 지금 진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지금 어르신들이나 지금 인구 10만도 안 되는 이 도시에서 지금 모두 다 조금이라도 더 버텨온 상황인데 30년 된 건물 대신 새로 지을 건물엔 금융 점포는 물론 로컬푸드 매장과 마트, 휴게 음식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동물병원과 체육도장 업종도 포함됐습니다. 김제 지역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단체 등은 골목상권 침해라고 규탄합니다. 막대한 자금력과 원가 경쟁력을 무기로 지역 소상공인을 죽이고 축협이 살고자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강력한 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다. 김제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주와 완주에서 육가공 사업소 10곳을 운영하는 해당 축협은 값싸고 질 좋은 김제산 고기를 제공하겠다고 말합니다. 김제 지역 조합원 1,300여 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실무협의 진행을 제안했습니다. 축사인들과 축산물 판매하는 것이 제 1차적인 목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좋은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또 문화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진 이런 데를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원해요. 축협의 건축 허가안을 접수한 김제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개발행위 허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축협의 대형 매장 개점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남원시가 화장품 기업을 위한 임대 공간인 남원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260억 원을 투입해 남원 노암산업단지에 지상 3층 규모로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센터에는 36개의 공장형, 사무실형, 스타트업 공간이 구성됩니다. 오늘 착공하게 됐는데요. 내년 6월 말에 준공이 되면은 화장품 산업이 아주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수백억 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를 조사 중인 경찰이 은닉재산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53살 A씨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00여 명으로부터 7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은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처를 뜻합니다. 고창군이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이며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입니다. 신청은 오는 5월 말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창군 문수산 편백숲이 치유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문수산 일원에는 치유센터 2곳과 숲체험장, 치유정원을 갖춘 산림치유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병실에서 자신의 발을 받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다른 환자를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임실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22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저녁 8시쯤 임실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 52살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발을 밟은 뒤에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100여 차례 때렸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북 지역 지자체들이 올해 1조 원이 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역사랑 상품권이 본래 취지대로 지역 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정 유통되는 사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여러분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